자, 어디 쉬었나요? 자, 59쪽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설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시설 부지가 있죠? 아까 우리 봤던, 만약에 이렇게 집들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이게 하겠죠? 그리고 뭐 논도 있고, 밭도 있다. 그렇게 볼 때,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요 대상이, 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도로로 결정이 됐다. 자,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된 거죠? 그죠? 도시공계획 시설로서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관리계획으로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를 들어가는 게 우리가 시설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시설 사업이고, 여기 도로가 설치될 이 장소를 뭐라고 그러죠?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 알겠죠? 도시공계획 시설이 설치될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시설 부지가 정해지면 이 시설 부지에서는 다른 건축물이나 공작물들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행위는 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발행위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설 부지 결정이 되면 시설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설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면 여기 묶여 있는 사람들, 자, 여기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자, 매번 이야기하지만 결정된 순간 여기 이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깨져. 그럴 거 아니에요? 집이 철거되는 문제 나오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뭐가 제일 좋다겠죠? 공사가 늦게 들어야 돼? 빨리 들어야 돼? 빨리. 돈을 적게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그럼 끝나. 그럼 불만 없어요. 어쨌든 결정된 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공사 늦게 들어오고 돈도 적게 주면 광분하겠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미집행이 되면 여기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공부하는 게 장기 미집행 시 소유자 보호 조치입니다. 자, 거기 59페이지 위에 표 정리되어 있죠? 위에 표 종합 집약이 되는 거니까 먼저 보시면, 자, 59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자, 일반적으로 도시공계획 시설부지 보이죠? 시설부지는 우리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해 주지 마라. 이 말은 개발행위 금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2년 미집행은 거기서만 정리 끝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 2년 동안 미집행이면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잖아. 공사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2년 미집행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엔드가 붙어. 자, 2년 미집행이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뭐 언제 돌지도 모른다는 막막한 상태고, 또 두 번째,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1단계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또 언제 돌지도 모르잖아. 2단계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허가받아서 일정 건축 등을 허용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서 말하는 일정 건축은 뭐 나와요? 가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또는 개축하고 재축. 신축, 정축은 안 돼.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거기는 정리하면 끝나고, 또 한 가지만 그걸 보충 좀 해드리면, 그럼 보세요. 자, 만약에 2년 미집행이고 그 요건 충족해서 허가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했어. 공작물을. 근데 공사가 들어온다면 이 설치한 공작물은 철거해줘야 되는지 돼. 원상회복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자기 돈으로 철거해야 돼. 자,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얼마 전까지 철거하러 나와. 그 페이지 제일 아래 얼마 전까지 철거하라고. 3개월 전, 그거 하나 보충해 놓으세요. 3개월 전까지는 원상회복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원상회복이 나오면 3개월 전까지. 안 하면 행정 대집행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3개월 전, 하나 보충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위로 가면 10년 미집행 보이죠? 자, 10년 미집행은 매수 청구제도 나오죠? 자, 또 해제 공고나 해제 위반 신청 보인가요? 오케이. 자, 그럼 또 공부할 거니까 전부 다 10년 미집행이다. 또 20년 미집행이면 여러분 뭐죠?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일반적으로들 실효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실효가 되면 고시한다 안 한다? 한다. 고시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나 국장. 시장군수가 고시한다면 틀려? 시장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고시한다? 결정권자인 시도지사나 국장이 고시한다. 됐나요? 딱 하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가시고, 매수청구 문제 나오죠? 매수청구는 여러분, 제도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제도고,
우리 시험용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곧 이 말은 우리 시험에서도 뭐 여러 번 나왔다. 뭐 아무튼 수도 없이 나왔었고 또 나온 것도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곧 이 말은 매수 청구는 빠진 데 한 군데도 없이 다 출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죠? 자, 그럼 이제 그 흐름을 또 아시겠지만 그 제목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매수 청구권자가 정해져야 되겠죠? 아무나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 청구권을 가진 자가 청구하는 것이고, 자, 누구에게 청구한다? 매수 의무자에게. 알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자가 우리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해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매수 청구의 의미는 뭐죠? 내 땅 매수해 가라. 내 땅 사가라 그 이야기죠. 알죠? 내 땅 내 집 사가라 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 매수 청구 제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기 소유자들은 계속 묶여 있는데 팔고 나갈 수 있으면 대성공이죠? 그러잖아. 도로 부지인데 누가 사겠어. 원래 매매도 안 되잖아.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갈 수 있게끔 한마디로 탈출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 제도가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매수 청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법에 요건이 나와 있죠. 자, 요건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분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시설 결정고시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미집행이야? 10년. 자, 미집행은 사업 시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업 시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목이 뭐다? 대. 그리고 토지 소유자죠. 그래서 기본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기본 요건. 자, 일반적으로 몇 년 미집행? 10년. 또 뭐 20년 넘으면 안 돼. 그리고 지목이 되라겠죠? 그죠? 여러분들 10년하고 지목이 되는 딱 떨어집니다. 그죠? 자, 10년, 여러분요. 기산점에서 10년 딱 잡으면 되고, 또 지목이 돼도 우리 공부에서 나와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지목이 돼가 아니면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이제 두 가지 걸 좀 보충해야 되는데, 미집행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 알죠? 이 부분을 하나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자, 지목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로 나오잖아. 토지를 지목이잖아. 그럼 이제 문제는 토지 소유자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건축물 소유자는 청구 못할 거냐. 알겠죠? 그 문제가 따라가야 되겠죠? 지목을 따지니까 토지라고 쓸 수밖에 없잖아. 건축물은 지목이란 말 안 쓰잖아. 알겠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로 나오거든. 건축물 소유자는 청구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 문제란 이야기예요. 우리 법에서 법 규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로 해놓고 가로 열고 거기 써놨죠? 건축물 소유자나 정착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제외. 건축물 소유자는 청구하지 못한다면 틀려. 건축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자, 그거 하나 보충해 놓으시고 또 한 가지. 자, 미집행에서는 여러분 따라가는 거 있죠? 거기 써놨잖아. 자, 미집행인데 자, 거기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는 제외란 말 보인가요? 자, 이 말은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았다면은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았다면 매수 청구를 못한다. 그런 취지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 차원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사업시행 절차 기억나죠? 아까 시간에 했잖아. 사업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 시행자가 정해지고 또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이 들어가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사업시행을 안 했다고 본다면 미집행이죠. 안 했다고 본다면 이 단계를 어느 단계까지 볼 거냐 문제거든. 근데 사업시행을 안 한 경우는 우리가 경우 수로 보면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 자, 10년 동안 시행자가 누군지도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알겠죠? 아까 우리 뭐 시장 분석 해봤자 그 시행자가 돼야지 시행자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시행자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시계획 인가는 당연히 못 받았겠죠? 그럼 사업시행은 해 못 해? 자, 이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것이고 결정만 해놓고 완전히 방치해버린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시행자는 정해놨어. 알겠죠? 근데 시행자가 실시계획도 작성을 안 했거나 인가도 못 받은 경우지.
이게 못 받으면 사업 시행은 해 못해? 당연히 못한 경우고. 또 세 번째 경우는 시행자 정해졌고 실시객 인가도 받았어. 근데 공사를 안 하고 속칭 개겨버린 경우. 알겠죠? 그러면 여기 공사 안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세 개는 다 사업 시행을 안 한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조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 조문이 의미하는 것은 요 3번이죠. 자, 3번의 경우는 실시객 인가는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그죠? 그럼 이 경우는 사업을 시행한 걸로 보는 겁니다. 시행자 입장에서는 구체적 공사계획자하고 통과까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 시행을 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야. 공사 시행했으면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가 말하는 매수 청구의 미집행은 결국 두 가지를 말하죠. 두 가지. 이것은 우리가 미집행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집행의 의미는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경우, 뭐 시행자도 정해지지 않았거나 실시계획도 통과 못된 경우죠. 됐나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미집행 단계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 그럼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고 만약에 사업 시행을 안 해버리면 여기 소유자들은 매수 청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매수 청구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실시객 인가를 받아놓고 공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알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 매수 청구를 못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56회에서 봤던 실시객 실효제도가 그래서 들어온 거야. 알겠죠? 재작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실시객 인가고시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했죠? 몇 년 이내 재결 신청하라고. 5년. 재결 신청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행자가 여기 소유자들 만나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알겠죠? 보상 절차를. 근데 5년 이내 재결 신청했다면 아까 뭐라고? 5년 되는 다음 날 실시계획은 실효시켜보겠다는 이야기야.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거야. 그 규정이 재작년에.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면 몇 년에 재결 신청하고? 7년. 오케이? 자, 그 규정이 들어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매수 청구에 관한 기본 요건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 매수 청구한다고?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 토지 소유자지만 건축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실시객 인가 등 절차를 받았다고 나오면 이때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매수 의무자입니다. 자,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냐 이 문제죠? 누구에게 매수 청구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다시 정리. 제발 좀 그 앞에 빠졌다고 그냥 읽지 말고 그걸 잡아들었잖아.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시행자가 없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라고? 그때가 시장 군수야. 시행자가 있는데 시장 군수에게 청구합니까? 오케이? 시행자 진행이 안 됐다면 누구한테 청구하라고? 시장 군수. 특강특 따라가고. 근데 시행자가 있다면 그렇지. 항상 이렇게 구별해서 하라고. 알겠죠? 이것도 다 기출 지문이야. 됐어요? 우리 문제에서 시행자가 토주공이라고 정해놨어. 시행자를 토주공 정해놓고 시장 군수에게 청구한다면 맞아 틀려? 틀렸지. 시행자가 있는데 왜 시장 군수 청구하냐고. 제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설치할 유무자 일단 발로 차고 이거라도 정확히 보시라고. 매번 말할 때마다 꼭 시장 군수 나와. 3, 4월 달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7, 8도 또 그러려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좀만 더 보태 살을. 자, 뭐라고? 시행자가 없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라고? 시행자가 있다면 그렇지. 좀 구별해서 해주라고요. 됐나요?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시행자가 시장군수가 보통이라고 본다면 시장군수한테 청구하는 게 보통은 맞아. 알겠죠? 우리가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이 시장군수잖아. 행정청이니까. 근다고 해서 시장군수만 시행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라고? 시행자. 딱 그 두 개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자, 여러분.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 의무자죠? 자, 매수 청구 들어오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를 하여야 한다. OX. 자,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를 하여야 한다. OX. X.
근데 여기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 부탁한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꼭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 안 한다 결정은 해줘야 안 해줘야 돼. 그렇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주면 돼. 자,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매번 이야기했잖아. 자, 돈을 빌려주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생각해보자. 돈을 빌려주라고 하면 돈 빌려줘야 돼? 아니요. 그죠? 대신 빌려준다면 말은 해줘야 안 해줘야 돼? 그렇지. 이야기했잖아. 돈 빌려주라고 하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 근데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말은 해줘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그럼 돈 빌려주라고 하니까 돈 빌려주라니까 갑자기 수신 차단해 불지 말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매수 청구 들어오면 꼭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수한다 안 한다 결정은 해줘야 되는 자 돼. 그렇지. 매수 여부 결정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매수 여부 결정은 어차피 두 가지잖아요. 매수한다 매수 결정 나올 수도 있고 매수 안 한다 매수 거부 결정 나올 수 있잖아. 두 가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돼. 대신 이 결정은 얼마 이내에 주라고. 그렇지. 숫자는 기본. 1년 하면 틀려.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대신 조심할 것. 자, 매수 결정이 나왔어. 자, 이때는 매수해야 돼, 할 수 있어. 이때는 해야 되지. 그죠? 돈 빌려준다고 결정했어. 나한테 전화 와서 돈 빌려줄게 했어. 알겠죠? 그리고 또 흔히 하기에서 모른 척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일단 매수해야 됩니다. 얼마 이내 매수해야 된다. 2년.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돼요. 매수 청구할 때는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별됩니까? 청구할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됩니다. 얼마나 매수하라고? 2년. 딱 구별해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매수할 때 거기 써놨죠? 매수 방법이나 매수 가격 등이거든. 자,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매수 가격부터 보인가요? 자,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다. X. 시가에 의한다. X. 어디가 준용된다? 공토법이. 공토법 줄임말. 우리 수용상의 일반법으로서 법 제목이 엄청 길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거든. 외울 필요 없어, 여러분은. 그냥 공토법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공익사업을 위한 그 법이야. 알겠죠? 그 법이 준용됩니다. 물론 그 법은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물어볼 거예요. 공토법 준용. 그렇게만 봐두시고. 자, 매수 방법 보이죠? 방법은 뭐가 원칙이다? 현금. 예외적으로 채권을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때 채권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앞으로 줄여서 시설채권이라고 할 거예요. 시설채권입니다. 자, 그럼 조심할 것. 자, 시설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 나오죠?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 지자체일 때만 발행합니다. 곧 이 말은 지방채란 이야기야. 곧 이 말은 여기 매수 의무자가 여러분 시장 군수일 때는 어차피 지자체가 하는 거잖아. 알겠죠? 그럴 때만 채권 발행합니다. 꼭 틀리게 나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설채권 발행한다. 맞아, 틀려? 틀려. 토지공은 발행 못합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자, 요건에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발행한다? 틀렸죠? 반드시 뭐 해야 돼? 소유자가 원할 때만. 이 말은 여기 만약에 매수 결정이 나온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시행자가 이 소유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금 받으실래요? 채권 받으실래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보통은 현금을 선호하는 게 보통이고 대신 현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또 채권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할 때만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근데 생각해봐. 여기 대상자들이 다 현금 주래. 그럼 채권 발행한다 안 한다? 그렇지. 의미가 없지 채권은. 알겠죠? 그래서 원할 때만 발행하는 거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또 발행 규모가 보이죠? 자, 발행 규모는 우리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다시 말하면 또 개인 땅으로 생각하면 돼. 개인 땅인데 이런 땅은 얼마를 초과하는 초과금액? 3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금액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겠죠? 자, 만약에 여기 집이 있는데 갑의 집이야. 매수 결정됐어. 현금을 줘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줘야 돼. 1억을.
시행자가 줘야 된다면. 근데 갑이 채권을 주라겠어. 채권은 얼마 발행해도 준다고? 그렇지. 채권을 주려면 7천만 원. 그럼 나머지는 뭘로 줘야 돼?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주란 이야기야. 이유는 뭐라겠죠? 이유는 그래 갑이 돈이 현금이 있어야지. 1억을 채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집 철거되고 나가서 1억 채권 들고 뭐 할 거야? 1억 채권 들고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먹고 채권 하고 나와? 알겠죠? 현금이 있다 돼 없다 돼. 최소한의 현금 보장해 주란 이야기야. 됐나요? 얼마 초과되는 초과금액? 3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금액이 됐으면 발행합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상환 기간입니다. 자, 채권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자,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 범위? 10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10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자도 주네. 이자는 1년 만기로만 기억하시면 돼. 1년 만기. 정기금 금리다 해봐야 몇 푼 되나? 어쨌든 1년 만기. 또 한 가지. 자,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 등은 공토법이 준용된다. OX? X. 공토법이다. 지방재정법이다. 항상 시설채권은 지방채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적용된다는 거. 시설채권은 지방채예요.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자, 매수 거부당했다. 자, 이자는 여러분 억울할 수는 있죠. 생각해봐. 똑같이 청구했는데 누구는 매수하고 누구는 매수 거부하면 억울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왜? 살 사람 마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고르고 실컷 만지고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죠. 더 하는 건 옆집 가서 똑같은 건 사버린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점원은 열받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살 사람 마음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대신 억울하기 때문에 매수 거부당한 자에게는 약간의 보조처가 따라가죠. 자, 매수 거부당하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법에서 보호해 주기를, 자, 허가를 받아 놓치면 안 돼. 허가 받아서 일정 건축은 허용해 줍니다. 알겠죠? 원래 저 지역은 건축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허가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허가 없이도 하면 틀려.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고 일정 건축은 허용해줘요. 그래서 일정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건축은 거기 나와 있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또 3층 이하의 1종 근생, 또 2종 근생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작물이. 자, 이것은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매수 거부당한 자. 알겠죠? 그래서 매수 거부 등이 당하게 되면 허가받아서 일정 건축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층 이하죠.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철거해야 되잖아. 공사 들어오면 철거해야 되니까. 좀 알겠죠? 우리 가설 건축은 또 3층 이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거하려면 4층 되면 안 돼. 3층 이하. 자, 그리고 단독주택 나오죠? 단독주택이면은 다세대나 연립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어디? 다중이나 다가구는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없다. 있으면 밀어붙여야지 왜 또 바꿔요?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 건축법에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이 4개 나오잖아. 우리 건축법에 단독주택은 4개. 단독주택이 있고, 또 다중, 또 다가구, 또 공간. 4개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요 가목, 요 놈만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안 돼. 자,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요놈, 우리가 말하는 보통 단독주택입니다. 그것만 허용된다.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1종 근생 가능합니다. 또 2종 근생도 가능하죠? 자, 2종 근생이 가능하지만 2종 근생은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4개 시설은 설치하지 말아라. 자, 어떻게 해보라겠어요? 다중이 단란하게 모여서 안마 받고 노래 부르면 돼 안 돼? 오케이. 4개 시설은 2종 근생들이거든. 근데 요놈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알겠죠? 자, 다중. 그러잖아. 다중. 우리 다중 생활시설이 뭐죠? 고시원. 그죠? 요즘 같은 시기에 다중이 단란하게 모여서 안마 받고 노래 부르지 말았냐게요.
됐나요? 4개 시설은 안 된다. 다중이 단란하게 모여서 안마 받고 노래 부르지 마라. 됐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청구는 다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시설 실효가 나옵니다. 실효 나오죠? 자, 이 부분 또 보충을 하나 할 겁니다. 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는 20년 된 날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여기는 잠깐 하나만 더 보충할 거니까 보세요. 자, 일반점들.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자, 도로가 결정이 됐어. 결정고시 했겠죠? 관리계 결정고시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년 미집행이야? 20년. 자, 사업 시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20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뭐가 실효된다? 응? 그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그 부분이 실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줄여서 이야기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그 자체가 뭐 된다? 실효. 됐나요? 그러면 이 말은 더 이상 도로 부지다 아니다? 오케이. 여기 기본입니다. 자, 대신 거기 56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앞에 56페이지. 그 실시계획 실효에 따른 도시군 56 아니 50 몇 페이지? 6페이지. 맞죠? 6페이지. 맞죠? 56페이지가 아래쪽이에요. 자, 우리 실시계획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 보인가요? 오케이. 일단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저 설명 들으세요.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자, 보시면 우리는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거 배웠죠? 응? 언제 실효된다고? 5년 뭐? 그래, 5년 이내에 재개 신청을 안 하면 5년 된 날 다음 날 뭐가 실효된다고? 실시계획이 실효된다고 배웠잖아. 알겠죠? 그러면 봐봐. 일단 설명 들으라고. 실시계획이 실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아까 세 가지 경우는 이걸 괜히 잡아준 게 아니야. 이 2개 경우는 실시계획 실효 문제가 안 나오지? 실시계획도 작성하는데 무슨 실효가 나와?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잖아, 이거에. 여기만 실효 문제 나올 거 아니야. 이건 실시계획도 작성도 안 됐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뭐 실시계획 실효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1번이나 2번 같으면 당연히 20년 때까지 미집행이 되면 다음 날 시설 결정은 실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저 3번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는 받았잖아. 받고 나서 5년이나 재인식 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실효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인가 받고 5년 동안 안 해서 이때 실시계획이 실효될 수 있잖아. 오케이? 뭐가 실효된다고? 실시계획이. 근데 여기는 신경 쓸 거 없어. 실시계획만 실효됐지 시설결정으로 살아있는 거야. 그 시설결정은 언제 실효돼? 똑같이 20년 된 날 다음 날 실효가 되는 거야. 거기까지 알겠어요? 자, 문제는 여기. 요게 우리 나올지 몰라. 그래서 꼭 잘 짚어주는 게 우리 나올 거예요. 그것도 아마도. 자, 보시면 이럴 수 있잖아. 만약 객이다가 이때쯤에서 인가를 받았어. 한 18년 정도 됐을 때. 그럴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자, 인가 받고 몇 년에 재인증해야 돼? 5년. 알겠죠? 재인증 안 해버리면 이때 뭐가 된다? 실시계획이 실효될 수도 있잖아. 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봐봐. 이거 지금 이해 못하고 있으면 완전히 깡통이니까 이해 잘하고 또 문제 지문대 어떻게 나올까 알려줄 거니까 보시라고. 자, 실시계획 실효하고 시설결정 실효 일단 용어부터 헷갈리지 마라. 알겠죠? 이거는 실시계획이 실효된 거고 이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실효된 거니까. 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인가받고 20년 돼버렸으면 실효가 돼야 맞잖아. 오케이? 근데 실시실효 이거 왜 따지냐?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하시라고. 자, 봐봐. 자, 여기 주민들은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여기 산다고 생각해봐, 여기. 우리 주민들은 20년 동안 미집행이 돼가지고 도로 결정이 실효가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 이제. 그죠? 그러면 요 주민들 입장을 또 생각해 봐. 주민 입장에서는 20년 미집행이 돼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도로공사를 진행한 게 좋은가요? 그렇지. 그걸 이해하시라고. 알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봐. 요 사람들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컷 두드러 패놓고 없던 걸로 하자 그런 이야기잖아. 제 말 이해됩니까? 20년 동안 멍들어 갖고 있는데 그때 됐더니 없던 걸로 하자. 꼭 그 꼴이잖아. 알겠죠? 그게 더 좋아? 공사 진행해서 돈 받고 나가게 해주면 좋아? 그러지. 또 돈 받고 나가게 해줘야지. 그래서 묶여서 이 집도 계속 사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 결정 자체가 이유가 있지. 결정했겠죠. 아무 이유 없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됩니까? 공사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때 인가가 받았으면은 요 절차를 기다려보자는 이야기야. 알겠죠? 이 중에 재결정해서 보상 절차 진행하고 그래버리면 굳이 실효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그 취지야. 그 취지. 그건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야. 근데 5년이 돼도 재결정 안 해볼 수 있잖아. 그러면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어 이제. 됐죠? 그래서 이때는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시설 결정도 같이 실효시키는 겁니다. 그 의미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때 실효가 돼야 되지만 요 근처에 인가받고 실시계획 실효될 여지 안 될 수도 있잖아. 알겠죠? 여기서 보상결정 진행해가지고 다 돈 주고 내보내면 된다. 아까 우리 주민들은 20년간 묶여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실컷 맞을 만큼 맞았다니까? 실컷 맞을 만큼 맞아놓고 없던 걸 하자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실시계획 실효시키지 않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유보시켜 놓은 거야. 유보시켜 놨는데 결과적으로 재인수도 안 해버렸기 때문에 실시계획은 사라져버렸죠? 그럼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잖아 이제. 이때 같이 뭐가 실효된다고? 실효적 실효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보나마나. 자, 여기 앞에 건 물어볼 것도 없어 뻔한 거니까. 자, 보시면 20년 지나고 나서 이후에 그 두 번째 지문이야. 그 두 번째 지문.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어. 그러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가 된다. 딱 뜨면 요 지문이야. OX.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죠? 그러면 도중의 시설 결정 실효는 20년 날 다음 날 시설 결정은 실효가 된다. OX. X. 언제 실효된다? 그죠? 이건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이야. 알겠습니까? 실효된 날, 또 실효일. 거기 폐지되고 효력을 잃은 날이라고 써놨잖아. 줄여가지고 실효된 날이 이때 실효가 됩니다. 포인트는 여기 20년 이후. 자, 그래서 거기 56페이지 제일 밑에 칸, 제일 아래 칸을 보게 되면 20년 이후라고 나오죠? 나온가요?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면 언제 도시계획 실효결정이 실효가 된다?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한마디로 폐지되고 효력을 잃는다니까 실효된 날. 알겠습니까? 그때 실효가 됩니다. 그때 20년 다음 날 하면 틀려. 제 말겠죠? 바꿀 건 딱 그 문제니까 고지문 하나 봐놓으시라고. 됐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20년 다음 날이야. 근데 실시계획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보통은 위 두 가지 경우면 실시계획 실효 문제가 안 나오니까. 제 말겠죠? 실시계획 작성했는데 무슨 실효가 나와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요 질문만 조심하시라고. 자,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드립니다. 20년 이후가 보여야 돼. 이후. 오케이? 이후에 실시계획 실효가 됐다. 그럴 때는 20년 다음 날 시설 결정이 실효된다면 틀려. 됐죠? 언제 실효된다고?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실효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시계획 실효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 헷갈리지 말어.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돼. 자, 그 한 질문만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래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61페이지입니다. 자, 해제 공고하고 해제 위반성 있죠? 자, 여기도 여러분 딱 제가 번한 것만 보세요. 어차피 는 한 문제감이 아니고 나오면 지문감이니까 딱 번한 것 보세요. 자, 일단 설명 들으시고 자, 해제 공고에 제가 딱 세 가지 보라 갈 거니까 그만 볼 건데 먼저 봐. 이해를 먼저 하고 이해하고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지자체장들이에요.
시장이나 군수 또는 시도지사 있겠죠. 다 지자체장들이잖아. 알겠죠? 뭐 시도 들어니까 구청장은 당연히 빠질 것이고. 자, 여기하고 각 지방의회가 있어 없어? 있죠? 서울특별시에도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에도 경기도의회, 수원시에도 수원시의회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지자체장들이 의회한테 보고를 하고 있어. 보고. 자, 보고는 뭐냐면 어차피 지방의회는 여러분 주민대표기관이에요. 주민대표기관이므로 보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뭘 보고하냐면 시설 결정되고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된 시설 또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알겠죠? 그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 됐어? 보고한다고 생각해. 그럼 보고가 들어왔어. 그러면 지방의회가 보고도 받았겠죠? 주민이 받는 게 쉽거든. 주민대표기관이니까. 보고하면 지방의회가 그걸 보고 자, 우리 해제를 하라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제는 뭘로 할까요? 자, 그러니까 설명 들으라고. 자, 눈 똑바로 뜨고, 쓸 새가 아니고 지금 쓰는 거 세 개만 보라니까 지금 쓰지 말고 보라고. 알겠죠?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라고 생각해봐, 도로. 도로가 결정이 됐죠? 근데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죠? 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 보고했겠죠? 알겠죠? 그 도로 설치했는데 지금은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필요 없다. 보고했어. 의회가 해제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어떻게 해제해야 돼? 아니, 뭐 고민해. 도로를 뭘로 결정했어? 아, 그래. 도시공 관리로 결정했잖아. 그죠? 그럼 해제도 뭘로 해야 돼? 관리 해제 결정이 나와야지. 이런. 당연히 관리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관리로 해제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리계획을. 그렇죠. 위반하고 해제 결정 받아야지. 해제도 어떻게 한다고? 관리계획 절차 밟으란 말이야. 똑같이. 알겠죠? 뭐 결정은 뭐 어렵게 하고 해제는 쉽게 하나? 제 말 알겠어요? 계획으로 결정한 거니까 해제도 관리계획 해제 결정이 나와야 돼. 해제 결정 나오면 위반도 하고 다 해야지. 제 말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해제 공고할 수 있다는 거야. 해제 공고는 90일 이내 하거든. 자, 한번 봅시다. 고개를 들라. 지금 뭐 책만 보면 아나. 좀 설명 잘 듣고 이해 좀 하고 그 다음에 애우란 것만 애우시라고. 오케이? 그럼 봐봐. 시장군수한테 공고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 갈 수도 있잖아. 근데 경기도지사 갈 수도 있고 성남시장이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해제 공고 갔어. 그럼 시장군수는 관리계획 해제 결정 할 수 있어 없어? 자, 시장군수는 관리계획 결정권자야 아니야? 맞아요. 관리계획 결정합니까? 시장군수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은 지구 단위만 가능하지 결정 못하잖아.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그래. 숨 막히려고 그래 갑자기. 지금 11월 달에 끝나야 될 걸 지금도 지금 5월 달인데. 시장군수 결정권자가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면 결정권자 누구한테? 시도지사야, 도지사야? 그렇지. 시장군수니까 도지사지 무슨 시도지사가 나와. 그래요? 제발 용어 정확히 써. 시도지사 하면 또 틀려 문제. 객관식은 항상 정확하지 않으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 수원시장한테 지휘 내려? 수원시장 위에 서울특별시장이 있어? 서울특별시장 지휘를 받냐고, 수원시장이. 수원시장은 서울특별시장 지휘를 받아, 경기도지사 지휘를 받아. 그렇지. 경기도 수원시지, 서울특별시 수원시냐고. 알겠어요? 항상 그 윗사람 관계를 지금도 헷갈리면 안 돼. 시도에서 하면 틀려.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하는 거야. 왜? 결정권자 아니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결정권자죠? 관리계획 뭐 한다? 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이내? 1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시도지사가 받았어, 해제 공고를. 그럼 시도지사는 자기가 해제 결정하면 돼, 안 돼?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도지사. 시도지사 맞잖아. 그러니까 결정권자니까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자기가 결정하면 돼. 알겠죠?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본인이라고. 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돼요. 알겠어요? 왜냐면 이게 또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 응? 자, 그럼 이제 정의.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 이해는 됐죠? 지금 상황 이해는 됐죠? 첫째, 볼 거. 해제 공고는 누가 하는 거야? 해제 공고는 누가 하는 거야? 그래. 이것도 모르고 뭐 시도사 알면 뭐 하냐고. 해제 공고는 누가 한다고? 꼭 시장군수 나온다고 틀리게. 해제 공고는 누가 한다고? 해제 공고 누가 한다고? 얼마 이내 하라고? 90일. 오케이. 딱 두 개 묶어서 하나 외우시라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외우지 말라고. 알겠죠? 보고는 신경 쓰지 마라. 보고 나서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해제 공고를 지금 외우라고.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0년 미집회 때 나오는 거니까. 해제 공고는 누가 한다고? 지방의회. 며칠이나 하라고? 오케이. 뭐 하나 끝났어. 자, 두 번째 정리할 거. 이게 꼭 질문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한테 해제 공고를 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1년 이내 해제 결정한다. OX, X.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면 틀려. 시도지사는 마저 결정하는 것은 결정권자니까. 됐죠? 시장 군수한테 해제 공고 들어오면 시장 군수는 직접 결정하는 것 아니올시다. 누구에게 신청하라고? 도지사. 이거 하나 두 번째 정리할 것. 꼭 시장 군수가 직접 해제 결정하고 틀리게 나오니까 하나 봐두시라고. 자, 세 번째 정리할 것. 그럼 도지사 내지는 시도지사는 이제 해제 공고받은 해제 결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해제 결정 얼마 이내 하라고? 오케이. 숫자. 됐어요? 딱 세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버리면 돼. 더 볼 것도 없어. 됐어요? 자, 해제 공고 딱 세 가지만 보세요. 첫째, 누가 해제 공고를 한다고? 지방의회가 며칠 이내? 오케이. 90일 이내.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정리할 것. 시장군수에게 해제 공고가 들어오면 시장군수는 직접 해제 결정한다고? 그렇지. 직접 한다면 틀려. 시장군수는 결정권자 아니오시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도지사는 얼마 이내 해제 결정하라고? 1년 이내. 자, 근데 여러분 교재 보면 거기 3번에 1번 보면 3번에 1번 보인가요? 해제를 공고받은 특강특석 시장군수는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나와 있지. 결정하네? 이렇게 또 시장군수 결정한다고 나한테 질문도 와서 뻥 쪘어 내가. 그건 누구야? 결정하는 건 누구야? 아니, 그 3번에 1번 지문에 전문 그대로거든. 해제를 공고받은 특강특석 시장군수는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를 결정하거나 해제 결정하거나 또는 도지사에 신청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시장군수는 해제 결정한다고 못한다고? 근데 왜 그걸 또 줬어? 그렇지. 특강특석은 해제 결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강특석은 자기가 해제 결정하니까 그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시장군수 간다는 말이 아니고 시장군수는 그 뒤쪽에 도지사 신청을 해야 되고 특강특석은 시도지사잖아. 제 말 알겠어요? 그 지문이야.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왜 시장군수가 결정한다고 나왔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오케이? 특강특석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대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 신청하라는 이야기예요. 구별했어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그 밑에 해제 위반 신청 이거 나오죠? 자, 이것도 딱 볼 것만 봐. 볼 것만이. 어차피 이것도 지문 하나 값이니까 나온다면. 자, 여러분 일단 여기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해?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가.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도로 결정됐는데 이것을 없애고 싶잖아. 그죠? 없애려면 관리계획 해제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관리계획 해제 결정이 되려면 해제 위반이 되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도 생각해봐, 여러분들. 자, 우리 마음 다 비우고 생각해봐. 우리 토지자, 우리들하고 생각해봐, 우리들은 저거 없애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아, 그렇지. 당연히 있지. 신청도 못하고 살아? 아, 생각해봐. 내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없애달라고 신청도 못할 거냐고. 근데 딱 우리 시험 문제도 아닌 신청할 수 없다고 틀리게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런 걸 자꾸 애올라가지 마시고 내 말은 속이 타 죽겠어. 어디 다 애우냐고 그것을. 알겠죠? 생각해봐. 없애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 없어? 그 자기 따질 것도 없다. 따지고 오면 뭘 따져?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안 받아주면 그만이잖아. 알겠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신청하거나 요청하거나 의견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그러지 있어야지. 해고 안 받아주면 그만 아니야. 제 말 이해됩니까? 근데 꼭 문제에서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그걸 있다고 뭘 그 애울 거냐고. 그죠? 제 말 알겠어요? 자 보시면 물론 이 소유자는 요건이 있어. 우리 뭐 10년 미집행 요건이 있는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일단 그 요건 따지 말고 토지 소유자라고만 생각하세요. 자 소유자죠. 당연히 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면 자 해제를 위한 이방권자가 있겠죠. 관리계획 이방권자 누구? 시장 군수 또 결정권자 있겠죠. 결정권자 누구? 시도지사. 결정권자 누구? 시도지사. 자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누가 있어? 물론 국장도 결정될 수 있지만 국장은 예의적 결정권자니까 시도에서는 윗급이 국장이죠. 있어. 자 그럼 간단해 여러분 봐봐. 일단 토지 소유자는 이방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다고 하면 틀렸지. 그럼 봐봐. 이방권자가 받아주면 입안해서 결정일자 밟으면 되죠? 그럼 됐어. 근데 안 받아주면 또 어디 가라고? 결정권자에 가라고. 오케이. 그럼 결정권자는 입안 신청이 아니라 뭐 해제해달라고 신청하겠지. 요 단어는 헷갈리지 마라 그냥 해제 신청하는 거야 이제. 결정권자한테 입안해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알겠어요? 그럼 저 결정권자가 받아주면 끝났지. 안 받아주면 그렇지. 국장한테서 뭐 하겠어? 심사해달라고. 아니 이게 해제 못할 건가? 알겠죠? 해제할 건지 못할 건지 국장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 국장이 받아줄 수 있고 안 받아줄 수 있어. 심사해보니까 받아줄 수 있고 안 받아줄 수 있어. 안 받아주면 어디 가라고 제가? 법원에 가? 법원에 가서 뭐 한대? 아니 돈 빌려줘서 안 빌려줬다고 소송제게? 아니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고 했는데 안 빌려줬다고 소송제.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것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똑같아. 돈 빌려주라고 했는데 돈 안 빌려줬다고 소송제게? 그런 경우 있어? 신청이니까 신청이 무슨 행정심판이 나와. 내가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안 받아줬다고 소송제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어디 가라고? 이민 가니까 이민은 지워 안 나온 거니까 이렇게 지우라고 이제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어쨌든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야. 3개까지 하면 끝났어. 자 그럼 하나 봅시다. 여러분 토지 소유자는 그 해제를 위한 이방권자에게 입안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또 안 받아주면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안 받아주면 국장에게 심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고 이제 외울 건 딱 2가지 외우시라고. 이건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어제 지금 나온 문제는 할 수 없다. 요 따위씩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온 다음 또 2가지만 보시라고요. 자, 첫 번째 정리할 거. 자, 신청하면 이방권자 얼마나 결정해 주라고? 3개월 이내에 결정하면 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숫자 하나 받으시고. 결정권자는 얼마나 결정하면 돼? 오케이. 이 숫자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아직 안 나온 것들이니까. 딱 나온 것만 떨컹하지 말고. 됐나요? 또 한 가지. 이 2가지 이렇게 숫자 하나 그런 거 첫 번째 하나 정리할 것. 자, 그 다음에 국장은, 심사는 뭐 기한은 따로 없어요. 국장은 높으신 분이니까. 근데 심사해가지고 봐봐. 만약에 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어. 알겠죠? 이건 해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줬죠? 이렇게 국장이 판단할 수 있잖아. 알겠죠? 그러면 국장이 직접 해제 결정한다. OX, X. 일단은 국장은 결정권자가 아니잖아. 예외적인 결정권자에 불과하지. 특히 국장이 결정하는 것은 시설 결정은 국장이 안 해. 국장이 결정하는 거 기억나죠? 뭐? 자기가 위반한 거, 국가에 관련된 자기가 위반한 거. 2번째, 개발 제한구역. 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이것만 국장이 결정권자잖아. 응? 좀 잊어먹지 마시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됐어요? 여기는 시설에 관한 거니까 국장이 뭐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제 말 알겠어요? 그럼 국장이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공고할 수 있다. 자, 지금 두 가지 거 반론하겠어. 일단 혹시나 문제가 다뤄진다면 어차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문제도 아니니까. 대말 알겠어요? 두 가지. 자, 일반 신청 들어오면 3개월, 해제 신청 들어오면 2개월. 그리고 국장이 받아줬을 때야, 받아줄 때는 직접 해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은 결정권자에게 해제 공고할 수 있다. 됐어요? 오늘 이번 시험에 나와버려라 그냥. 나와버려 그냥. 됐죠? 나온 다음 딱 두 가지 보충해 놓자고 말씀드렸네요.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비용은 여러분 그 제일 밑에만 하나 볼게요 제가. 자, 비용은 거기 시설사업에 소요비용 들어가죠.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융자해 줄 수 있거든. 그죠? 보조융자인데 그 박스 제일 밑에 행정청이 시행할 때는 몇 프로까지? 50%까지. 그 다음에 행정청 아닌 시행자일 때는 3분의 1 이하까지 보조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설사업은 다 끝났어요. 자, 10분 쉬었다 여러분 지구 단위로 들어갈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